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오늘은 골목을 누비면서 발굴잼을 만끽한다는 도시 탐험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홍수 여행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심을 정글처럼 누비는 사람들. 그래서 골목 구석구석에서 숨은 맛집이나 카페, 뭐 이색적인 풍경 이런 걸 찾아다니는 분들을 도시 탐험가라고 한다면서요? 네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탐험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예. 버려진 건물에 예. 몰래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예. 탐사만을 목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도시 탐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탐험가는 아무래도 도시 여행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어떤 숨겨져 있는 장소라든지 오래된 장소라든지 잊혀져 가는 장소를 찾고 또 숨은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멋있는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탐험 활동들을 예. 이렇게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취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맛집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네네.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음식점 들어가가지고 먹어서 괜찮다 싶으면 SNS에서 막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 도시 탐험가가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부르는 호칭이 예. 그렇게 도시 탐험가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곳을 뭐 찾아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이제 가까이에 있는 곳을 예. 좀 쉽게 갈 수 있고 아하.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심 속 핫스팟 이건 사실은 접근성이 좀 떨어져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나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갈 수 없거나 예. 그리고 이제 입구는 찾았더라도 예. 실제로 그 안에 갔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나 그래서 미로를 이제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탐험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마케팅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불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가서 사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간판도 없습니다. 음식점인데요. 간판도 없고 그리고 입구도 이제 어렵게 찾았는데 예. 안에 들어갔더니 멋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잊혀져가는 공간들도 이렇게 몰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탐험적 가치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무래도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그 처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여행지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요즘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 톡톡 튀는 시각을 가지고 어떤 SNS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어떤 탐험의 성과를 좀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 학생 운동을 할 때 오가면서 이렇게 그 만났던 사람이나 장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쫙 그 투어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시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는 혼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행지에서도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지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서 즐기는 것도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여행 트렌드가 그렇다고 보면 서울 여행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서울 여행의 핫플레이스 어떤 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는 그 서울에서 핫한 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철공소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물레동 예술촌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 카페로 바뀐 성수동 카페거리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그 이태원의 경리단길 그리고 이제 또 7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서울 성곽길과 함께 있는 그 성북동의 북정마을 이런 곳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는 너무 핫한 것 같은데 그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시 탐험가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발굴점을 좀 더해줄 좀 성지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 가지는 한 곳은 여기 TBS 방송국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문화 비축기지라는 곳인데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는 6개의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그 기름 저장 탱크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활용했을 때는 그 한 달간 서울 시내 사람들이 그 쓸 수 있는 석유를 다 비축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오일쇼크 때 이걸 만들었던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월드컵 때 여기다 월드컵 경기장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알려졌는데 또 다른 성지 없을까요? 가장 최근에 생긴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2번째로 만든 문화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도봉구 도봉동에 있습니다. 그 평화문화진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250m 정도의 아파트 형태의 그런 어떤 방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쟁이 났을 때 그 맞아요. 전차가 올 수 없게끔 하는 그 방어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를 헐고 이거를 2층 높이로 해서 이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또 가까이에는 도봉산역이 바로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창포를 볼 수 있는 창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봄나들이를 한다든지 또 구석구석에는 그 베를린 장벽 아니면 전차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구석구석에서 뭔가를 좀 탐험하면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자, 도시를 재발견하는 일을 도시탐험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여행 트렌드, 특히 도시탐험가가 만들어내는 여행 트렌드 어떻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찾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렇게 시간 여행을 김 작가님이랑 함께 같이 해본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도시탐험가 이야기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수 작가였습니다.